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분건물 등기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좀 어렵긴 하죠. 자, 이 내용은요, 우리가 지금 했을 때 처음에 다 이해 못 하셨어도요, 우리가 288페이지 보시면 다시 구분건물의 등기에 대해서 다시 상세하게 다루게 됩니다. 지금 이해 못한 부분은 그때 다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때도 이해가 안 된 부분은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2회독, 3회독 하면서 그때 조금씩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약을 할 때는 우리가 반드시 외워야 될 내용, 알고 계셔야 될 내용들만 딱 집어서 이렇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각각의 등기들, 과연 등기부 어디다가 등기록 어디에 기록하느냐, 요 내용이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176페이지 보시면요, 이제 등기에 관한 기타 장부가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등기부가 가장 중요한 장부가 될 것이고요. 등기부 이외에도 여러 가지 부속 서류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자, 5 보시면은 기타 장부 해가지고요, 뭐 접수장, 신청서, 기타 부속 서류, 편철부, 각종 통지부, 폐쇄 등기부, 뭐 이런 거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양가로 4번 보시면 이제 폐쇄 등기부가 있는데 폐쇄 등기부는 좀 보죠. 자, 등기부가 폐쇄가 되면은요, 이제 폐쇄 등기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의 보시면은 등기관이 등기 기록에 등기한 사항을 새로운 등기 기록에 옮겨 등기를 한다든지요. 또는 부동산이 멸실됐다라고 했을 때는 등기부를 또 폐쇄하게 됩니다. 폐쇄하게 되면은요, 그 폐쇄된 등기 기록을 뭐 버리는 것이 아니라요, 폐쇄된 상태로 이렇게 한 줄을 쭉쭉 그어가지고요, 폐쇄를 시켰다라고 한 다음에 그것을 한쪽에 또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 보관하는 이유는요, 나중에 폐쇄된 내용이 잘못 폐쇄가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 원래 등기부를 부활을 시킬 필요성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폐쇄가 됐다고 해서 그 등기부를 뭐 버린다든지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폐쇄 등기부, 폐쇄된 등기부의 기록을 우리는 폐쇄 등기부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번 보시면요, 동그라미 4번문에 있죠. 자, 폐쇄 등기부란 폐쇄된 종전 등기 기록을 별도로 편철한 장부를 말합니다. 폐쇄됐다고 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편철을 하게 됩니다. 자, 오른쪽 보시면 폐쇄된 등기 기록은요, 등기 기록이 폐쇄가 됐기 때문에 현재의 등기 기록으로서의 어떤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등기 효력은 없다라는 거죠. 다만 나중에 부활이 될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제 그 효력을 발생하겠지만은 원칙적으로 폐쇄가 되면은 폐쇄 등기부 자체로서는 현재의 어떤 등기로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반가로 3번 보시면은 폐쇄된 등기 기록도요, 과거의 등기의 하나의 역사가 되는 것이고, 또 부활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이것도 영구히 보존합니다. 등기부는 영구히 보존을 해요. 폐쇄 등기부도 영구히 보존한다는 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또 폐쇄된 등기 기록에 있어서도 열람 등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열람이나. 일반 등기부도 열람이나 등본 발급이 가능하듯이 과거의 등기 기록이 어떠하였는지 궁금한 경우에는 폐쇄된 등기 기록에 대해서도 열람이나 등본 발급이 가능하다는 거죠. 증명서 발급, 증명이라는 것은요,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즉, 등본 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반가로 5번처럼요, 때로는 폐쇄된 등기 기록이 부활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동그라미 첫 번째 줄 보시면은 등기관의 착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러면은 부활을 시켜야 되겠죠. 따라서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잘못 폐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폐쇄 등기 기록도 영구히 보존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영구히 보존한다. 자, 그러면은 6번 보시면 이런 장부들이요, 중요한 장부들, 등기와 관련된 장부들은 중요합니다.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장부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장부이기 때문에 잘 보존을 해야 되겠죠. 잘 보존하고 있다가 관리도 잘 하고 있다가 국민들이 요구하면은 얼마든지 또 열람 등본 발급을 해 등본 발급을 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양가로 1번 보시면 장부에 보존해가지고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은 등기부는 영구히 보존합니다. 그러나 기타 장부, 등기부와 관련된 기타 장부들은요, 영구히 꼭 보존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밑에 그 표가 있는데요, 이 중에 뭐 영구 보존 장부가 있고 10년 보존 장부, 5년 장부, 또 1년 보존 장부들이 있는데요,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영구히 보존하는 장부, 영구 보존 장부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영구 보존 장부는요, 일단 첫 번째 등기부 영구히 보존하고요. 방금 좀 전에 읽었죠. 폐쇄 등기부도 영구히 보존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네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 네 가지는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등기부, 폐쇄 등기부 영구히 보존하고요. 신탁원부, 공동담보 목록, 공동전세 목록, 도면, 등기 목록, 매매 목록이죠. 매매 목록. 이 네 가지는 외우셔야 되는데, 자,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우리가 뒤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지적법을 할 때요. 토지대장이라는 것이 있고요. 토지대장이 있고, 임야대장이 있었죠. 그런데 토지대장에 다 기록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공유지연명부나 대지권 등록부나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만들었죠. 그럼 원래 공유지연명부에 기록될 사항, 대지권 등록부에 기록될 사항, 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기록될 사항들은 어떻습니까? 다 원래는 토지대장에 기록해야 될 사항들을 따로 장부를 만드는 것이죠. 그럼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신탁원부나 공동담보목록, 공동전세 목록, 도면이나 매매 목록은요. 원래 등기부에 기록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등기부에 기록해야 될 사항인데 등기부의 부피가 너무 커지는 걸 막기 위해서 따로 장부를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신탁원부라는 것은요, 신탁 등기를 할 때, 우리가 뒤에서 이제 신탁 등기를 다루게 될 텐데, 신탁 등기를 하게 되면은 신탁의 원인이랄지 이런 사항들, 신탁과 관련돼서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사항들을요,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너무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따라서, 등기부에 기록될 사항들을 따로 빼가지고 신탁원부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탁원부는요, 등기부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따로 나와 있긴 하지만 원래 들어가 있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등기부의 일부가 됩니다. 또 공동담보목록, 공동전세목록도요. 공동담보, 즉 저당권이 공동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은 부동산 등기부에 공동저당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X, Y 두 개의 부동산에 대해서 공동저당을 설정하게 되면은 X 부동산 등기부에는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면서 Y 부동산과 공동으로 저당권이 설정됐다는 걸 표시를 해주고요. Y 부동산 등기부에도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면서 이것은 X 부동산과 공동으로 담보가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표시를 해주는데요. 2개 정도 되면은요, 그냥 표시해 주기가 편합니다. 그런데 5개 이상이 될 때요. 부동산이 5개 이상이 되면은 X 외에 Y, Z, P, Q 이렇게 5개의 부동산에 대해서 공동저당을 설정하게 되면은 X 부동산 등기부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면서 이 X 부동산은 Q, Y, Z, P, Q 이 4개의 부동산과 공동저당 관계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것들에 다 부동산 표시를 다 해줘야 되는데 그럼 부피가 너무 커지는 거죠. 따라서요, 원래는 등기부에 기록해야 될 내용들을 따로 빼가지고, 즉, 공동담보, 목적물이요, 5개 이상일 때요. 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전세 관계에 있었을 때는 공동전세 관계가 있다는 걸 표시를 해줘요. 그래서 공동저당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동시에 배당이 이루어지면 비율로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후순위 저당권자가 내가 과연 여기에서 얼마를 가져갈지. 그러니까 전체 5개에 대해서 A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X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 B라는 사람은 과연 이 5개의 부동산에 공동 저당이 설정되기 때문에 X 부동산에서는 경매가에서 얼마를 가져갈 것인지를 대충 예상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남는 담보 가치의 B는 돈을 빌려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후순위 저당권자가 알 수 있도록요, 이렇게 공동저당 관계를 이제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5개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등기부에 다 표시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공동담보 목록, 공동전세 목록을 따로 만듭니다. 원래 등기부에 있어야 될 내용을 따로 빼서 장부를 만든다라는 거죠. 전세권도 경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전세권의 대사용도 5개 이상일 경우에는 공동전세 목록을 작성을 하고요. 자, 밑에 도면은요, 만약에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도 용의권 설정 등기가 가능합니다. 자, 용의권은 토지의 일부도 가능해요. 자, 그러면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 계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지상권이 설정이 되는 거예요. 자, 지상권이 설정이 되면은 도대체 토지 일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요, 정확히 표시해 주기 위해서 도면을 들고 오게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부터 몇 메타, 위에서부터 몇 메타 이렇게 하면은 정확히 알기 힘들겠죠. 그래서 이 도면을 들고 오게 해가지고 여기서 구체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상권이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기 위해서요. 도면을 제공을 해야 돼요. 일부에 대한 용의권 설정에 있어서는. 그러면 그 도면도 어떻습니까? 원래는 지상권 설정이 일부에 대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일부가 등기부 안으로 들어가서 일부를 표시를 해야 되는 거죠. 일부의 지상권 등기니까 일부를 표시해 줘야 되는데 등기부 안에 도면을 집어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 도면을 따로 이제 편철을 하게 됩니다. 따로 장부를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또 밑에 매매 목록도요. 매매 목록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요. 하나의 부동산이 아니라 둘 이상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매매를 했을 경우에는 매매 목록을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그 매매 목록도요. 원래는 등기부 안에 기록을 해야 되는 것인데 따로 뭐 2개 이상이 돼서 3개, 5개, 10개 되면 다 기록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따로 장부를 만들어서 보존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신탁원부, 공동담보 목록, 공동전세 목록, 도면, 매매 목록 이것은요. 등기부의 일부가 됩니다. 자, 우리가 등기부가 있고요. 등기부가 있고 등기부에 다 기록하기가 힘든 것들은요. 따로 등기부 이외에 따로 장부를 만들어서 기록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등기부 부속서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등기부가 있고요. 등기부에 기록하기가 어려운 것들은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뽑아가지고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등기 기록했을 때는요, 하나의 토지, 하나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 기록했을 때는 이 등기부에 있는 등기 기록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이 등기부의 부속서류도 등기부가 일체가 돼가지고 어떻습니까? 일체가 돼가지고 하나의 등기 기록을 이루게 되는데 따로 장부를 빼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어서 기록하기 힘들기 때문에 빼가지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등기 기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등기부 부속서류, 방금 했던 매매 목록, 신탁원부, 공동담보 목록, 공동전세 목록, 그 다음에 도면은 등기 기록의 일부를 이루게 됩니다. 전체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등기 기록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장부만 따로 등기부에 하나는 기록되어 있고 하나는 밖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가 하나의 등기 기록을 이루기 때문에요. 등기부를 영구히 보존하듯이 등기부 부속서류 이것도 영구히 보존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탁원부, 공동담보, 전세 목록, 도면, 매매 목록은요. 등기부 부속서류라고 옆에다가 기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등기 기록을 이루게 된다. 다만 등기 기록을 이제 구별해서 기록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등기 기록의 일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등기 기록은 어떻습니까? 영구히 보존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영구히 보존해야 된다. 등기 기록 영구히 보존하게 되면은 등기부 영구히 보존하고 등기부의 그 부속 서류가 되는 것도 영구히 보존한다라는 거죠. 폐쇄 등기부도 영구히 보존하고요. 자, 이것을 제외하고는 영구히 보존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외하고는 뭐 오른쪽 보시면 5년 보존장부에서 신청정보, 첨부정보, 취하정보, 그러니까 신청서 이런 게 되겠죠. 신청정보는 신청서를 말하는 거죠. 신청서는 신청서 그 자체가 등기 기록이 되는 건 아니죠. 따라서 이런 것들은 영구히 보존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구히 보존장부만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넘기시면은요, 양가로 2번에 장부의 관리 있는데, 자,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장부고, 영구히 보존해야 될 장부들, 특히 중요한 장부들은 함부로 이동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지적 공부도 함부로 반출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마찬가지로 장부를 함부로 이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먼저 동그라미라고 동그라미 2 보시면요. 자, 동그라미 1은 등기부가 있고요. 동그라미 2는 등기부 부속서류를 말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등기 기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해서 이렇게 1, 2 한 다음에 등기 기록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자, 등기 기록은요, 굉장히 중요한 장부입니다. 권리관계를 공시하기 때문에요. 절대 함부로 이동해서는 안 돼요.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등기부 보시면은요, 자, 등기부는 대부분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 보관 관리해야 되며, 자, 이런 경우야. 천재지변이나 이 밖에 이에 준한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에는 장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자, 전쟁이나 천재지변의 경우만 옮길 수 있어요.
우리가 지적공부 반출은 전쟁 천재지변 이외에도 시도지사 승인이 있으면 반출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등기부는요, 뭐 이런 승인 없습니다. 천재지변 아니고는 절대 옮겨서는 안 된다. 자, 동그라미 2번에요. 등기부 부속서류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등기 기록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전쟁,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에는 등기소 밖으로 옮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건 동일해요. 동일해요. 천재지변을 제외하고는 등기소 밖으로 옮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만 해가지고요.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 있죠. 세 번째,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입니다. 자, 신청서 같은 경우는 이건 등기 기록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등기를 기록한 데 있어서 신청서를 보고 등기부를 기록하기 때문에 이 신청서 이런 것들은 등기 기록의 부속서류라고 해요. 자, 이것은 등기 기록의 부속서류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등기 기록의 부속서류. 그러니까 등기부 부속서류가 등기 기록을 이루게 되고요. 전체가 하나가 돼서 등기 기록을 이루게 되고,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는 등기 기록의 부속서류예요. 그러니까 등기 기록과 등기 기록의 부속서류는 구별이 됩니다. 등기 기록은 영구히 보존하면서 천재지변을 제외하고는 이동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신청서 이런 것들은 이보다는 덜 중요한 서류들이 되는 거죠. 덜 중요한 서류로서 이것은 영구 보존 장부도 아니에요. 한 5년까지만 보존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만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자 보죠. 법원의 명령, 촉탁하겠거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압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요건 어떻습니까? 그 밖의 부속서류는 천재지변이에요. 천재지변이 있을 경우에도 이동할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법원이라든지 법관의 명령이 있으면 뭐 영장이라든지 다 이거는 뭐 뒤에 있는 뭐 촉탁, 영장 이런 것들은 모르셔도 되고 그냥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법원이나 법관이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러면은 이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은 오로지 어떻습니까? 천재지변의 경우에만 이동이 가능하고요. 천재지변의 경우에만 이동이 가능하고,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 즉 등기기록 부속서류는 천재지변 이외에 법원 법관의 명령이나 촉탁에 의해서도 영장 이런 것들도 다 명령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동이. 자,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관리는 한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굉장히 깊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요. 반가로 2번에 뭐 손상 복구, 손상 방지 이게 넘어가시고요. 자, 오른쪽에 양가로 3번 보시면은 자,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보존하고 있다가요. 이거는 영구 보존은 아니라고 했어요. 영구 보존은 아니고요. 자, 이런 것들은 잘 가지고 있다가 어떻습니까? 국민이 원하면은 이제 열람도 시켜줘야 되고요. 등본 발급도 해줘야 되겠죠. 증명서 발급이 되겠죠. 등본 발급을 이제 해줘야 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공개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장부에 공개 나옵니다. 자, 등기사항의 열람, 증명. 증명이라는 것은 이제 등본 발급이라는 거죠. 증명서 발급이에요. 증명서가 바로 등본 발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증명서 발급이나 열람이 이제 인정된다. 자, 의의 보시면요. 이것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좀 부수적인 내용이에요. 여기서는 어쩌다 한 번씩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요. 뭐 몇 번 읽어보시고 체크만 하시면 됩니다. 자, 1번 보시면 누구든지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누구든지 수수료만 내면 얼마든지 열람 등본 발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등기기록 부속서류에 대해서요. 자, 등기기록 부속서류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첫 번째는 등기 기록이 되는 거죠. 자, 등기 기록은요. 등기 기록은 등기부는 누구든지 어떻습니까? 등기부는 열람 가능하겠죠. 그리고 등기부 부속서류도 어떻습니까? 이것도 등기 기록의 일부이기 때문에요. 한꺼번에 다 열람 등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가능해요. 이거는 누구든지. 돈만 내면은 누구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나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 신청서 같은 경우에는요, 거기에 뭐 인감도장도 찍혀져 있고 하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 이런 게 등기부 부속서류가 되겠죠.
자, 동그라미 2번에 있는 거죠. 자, 이런 것은요, 아무나 열람 등본 발급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인만, 꼭 필요한 이해관계는요, 권리의무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되겠죠. 이해관계. 이해관계는 보통 권리관계에 영향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것은 이해관계는 필요 없습니다. 내가 저 부동산의 등기부가 궁금하다 그러면은 수수료 내고 얼마든지 누구든지 열람 등본 발급이 가능한데,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요. 그러니까 등기기록 부속서류는요, 이해관계인만 가능합니다. 이해관계인만. 사생활 침해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해관계인만 가능하고, 나아가서 이 이해관계는요, 꼭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열람만 가능합니다. 열람만. 등본 발급은 안 돼요. 개인의 사생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신청서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죠. 인감도장도 찍어져 있고 하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이 굴러다니면 안 되기 때문에 등본 발급은 안 되고 열람만 가능합니다. 열람만. 이것은 열람, 등본 발급이 모두 가능하고요. 등본 발급이 모두 가능하고, 이거는 열람만, 등본 발급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등기 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에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관계에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이해관계에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람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3번은요, 등기는 모두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할 등기소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등기소 가든지 간에 등기부 등본을 열람, 등본 발급받을 수가 있고요. 4번은 구분 건물에 대한 등기사항 증명서의 발급 또는 등기 기록의 열람에 관해서는, 자, 우리가 구분 건물은요, 그 구분 건물 안에 있는 모든요, 그러니까 한동 건물 표제부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그러니까 한동 건물 전부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뒤에 이제 구분 건물들이 있겠죠. 한동 건물 전부에 대해서 하나의 등기 기록을 사용한다는 거죠. 하나의 파일 안에 전부 다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보기 편하게 해요. 그래서 1등기 기록을 사용해요. 그러나 열람 등본 발급에 있어서는요, 열람 등본 발급하는데 101호 소유자는 101호만 보면 되잖아요. 102호, 201호, 301호, 401호까지 알 필요는 없잖아요. 따라서 101호에 대해서 열람 등본 발급을 신청하면은 101호에 대한 표제부, 그 다음에 갑구, 을구만 발급해주면 되는 거죠. 다만 전유 부분만 발급해주는 것이 아니라 한동 건물 표제부도 해줍니다. 한동 건물 표제부에요,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가 표시되고 있기 때문에 한동 건물 표제부하고 전유 부분의 표제부, 갑구, 을부 여기까지만 발급해주면 되는 것이지, 다른 201호, 301호에 대한 전유 부분, 표제부, 갑구, 을구까지 열람 등본 발급해 줄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구분 건물에 있어서는요, 한동 건물의 표제부와 해당 전유 부분에 관한 등기 기록, 그러니까 101호면 101호, 이 부분만을 한 개의 등기 기록으로 취급해가지고 열람 등본 발급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편성을 할 때, 등기 기록을 편성을 할 때는 한동 건물 전부에 대해서 1등기 기록을 사용하지만은 열람 등본 발급에 있어서는 한동 건물 표제부하고 해당 전유 부분에 관한 등기 기록만 1등기 기록으로 취급해서 열람 등본 발급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5번에는요, 첫 번째 줄 보시면은 열람 등본 발급은 지금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능하죠.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그리고 세 번째 줄 보시면요, 이제 무인 발급기. 법원 등기소 이런 데 가면 무인 발급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 발급기로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6번 보시면요. 자, 등기 사항에 관한 열람이나 등본 발급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요, 신청서를 가서 내야 됩니다.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다만 해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에요. 자,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따로 신청서 쓰지 않죠.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전부증명서를 발급하고 싶다. 그럼 거기 클릭하면 되는 거죠. 클릭하고 돈 내면은 바로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따로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그래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는 신청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7번 보시면은요, 자, 등기 기록에요. 등기부 부속 서류를 해서 공동 담보 목록이나 또 매매 목록이라든지 신탁 원부가 있었을 때요. 이런 것도 등기부의 일부를 이룹니다. 자, 그러면은 몇 번지 토지에 대한 등기부의 열람, 등본 발급 신청을 했어요. 등본 발급 신청하게 되면은 그 몇 번지에 대한
표제부 갑구 을고 이것만 발급이 되고요. 그 토지에 대해서 매매 목록이 있다랄지 도면이 있다랄지 또는 공동 담보 목록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것까지 발급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발급해 주지 않고요. 그 토지에 대한 등기 기록만 발급을 해줘요. 그런데 등기 기록을 봤더니 거기에 보니까 공동 담보 목록이 따로 있다라고 기재가 돼 있으면은 그때 내가 공동 담보 목록도 보고 싶다 그러면은 공동 담보 목록을 따로 신청을 하면은 발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처음부터요, 등기부 열람 등본 발급 신청을 하게 되면은 등기부 부속 서류까지 당연히 열람 등본 발급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따로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7번 보시면 신탁원보, 공동담보, 전세 목록이랄지 도명, 매매 목록은 그 사항의 열람 또는 증명도 함께 신청한다는 뜻의 표시가 있는 경우 함께 신청을 하면 함께 발급을 하지만은 따로 이렇게 함께 신청한다는 말이 없으면요, 그 등기 기록만 발급을 해주는 것이지 등기부 부속 서류까지 발급을 해주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만 열람 또는 발급한다라는 거죠. 자,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1번 보시면은 그 다음에 등기 기록이 이제 열람 방법인데요. 열람 방법과 밑에는 이제 발급 방법이 있는데 열람 방법이 있어서요. 등기 기록을 열람을 할 때, 자, 이걸 열람할 때는 누구든지 열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열람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 서류, 즉 등기 기록 부속 서류를 열람을 할 때는요. 자, 이것은 증명서 발급은 안 되고 열람만 가능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한번 보기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보는 과정에서 어떻습니까? 사진 찍어버리면은 안 되는 거죠. 사진 같은 거 찍어버리면은 증명서 발급하고 똑같은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이 이렇게 열람만 하는 경우에는 등기관 앞에서 열람을 해라 이겁니다. 함부로 사진 찍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 서류 열람은요, 등기관이 보는 앞에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요거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발급 방법과 관련돼서는요, 발급 방법은 몇 가지만 기억하죠. 이제 열람 방법은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 서류는 열람만 가능한데 이때 열람은 등기관 앞에서 하라는 것이고, 자, 넘기시면은요, 발급 방법이 있는데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등기 신청이 접수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관이 그 등기를 마칠 때까지는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해서는 안 되겠죠. 자, 신청을 한 다음에 아직 완료가 되기 전이에요. 완료되기 전에는 발급해서는 안 되겠죠. 다만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 신청 사건이 접수되어 지금 처리 중에 있다는 뜻을요, 표시하면서 발급해 줄 수는 있다는 거죠. 처리 중에 있다는 뜻. 그러니까 완료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표시하면서 발급해 줄 수는 있다는 겁니다. 또 동그라미 3번은요. 자, 등기 신청과 함께 발급 신청을 동시에 했어요. 보통 우리가 등기 신청을 하면서요, 갑에게서 을에게로 이전 등기 신청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또 등기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요, 또 그 등본 발급 신청도 같이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등기 신청을 하면서 등본 발급 신청도 같이 하게 되면은 이 등본 발급 신청에서는 아직 등기가 되기 전이기 때문에 발급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각하를 해야 되느냐? 각하를 하지는 말고요. 이때 등기 신청서를 제출하는 신청을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등기가 완료될 것을 전제로 해서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해 달라는 의미가 되겠죠. 따라서 등기 신청과 동시에 등본 발급에 대한 신청을 함께 했을 경우에는요, 각하할 것이 아니라요, 다 완료된 후에 등기표 정보와 함께 신청인에게 발급해 주면 된다는 거죠. 완료된 후에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해 주면 되는 것이지 각하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도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요, 어쩌다 한 번씩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이고 자주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등기부와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그 일반 등기부의 어떤 양식, 그 다음에 구분 등기부의 양식, 특히 구분 소유 건물의 등기 양식 중요합니다. 그거 타고요. 그 다음에 그
보존과 관리 또 공개와 관련돼서 보존, 관리, 공개와 관련해서 요 내용 잘 기억하시면 돼요. 요 내용만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이것을 구별해야 되겠죠. 등기부와 등기부 부속 서류를 구별해서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등기 기록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이 내용만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시면 이것은 영구 보존, 그러나 이것은 영구 보존이 아니고요. 또 중요도가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천재지변이 있었을 때만 이동할 수 있고 이것은 천재지변 없이 법원, 법관의 명령, 촉탁 등에 의해서도 이동할 수가 있다. 그리고 등기기록은 누구든지 열람 등본 발급이 가능하지만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 즉 등기기록 부속서류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어때요? 그것도 열람만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려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등기와 관련된 일반론, 그 등기에 관한 장부가 이제 끝났습니다. 장부가. 자, 그러면 우리가 등기라는 등기부예요. 등기부에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것, 권리관계, 권리 변동이죠. 권리 변동을 기록하는 것이 우리는 등기다라고 했을 때 과연 등기부는 과연 어떻게 편성되어 있느냐, 그리고 등기부 이외에 등기와 관련된 장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요걸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에 관한 일반적인 일반론하고요. 장부에 대해서 본 거죠. 장부. 등기부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자, 그러면 181페이지에는요. 자, 그러면 등기부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등기 기록이 될 것이고, 등기부에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 관계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등기부에 등기 기록이 되겠죠. 구체적인 이 등기 기록에 기록되는 사항은 어떻습니까? 부동산에 대한 권리 관계. 그것이 바로 등기의 사항이 되는 거죠. 등기사항. 등기부에 기록되는 사항이 되겠죠. 자, 그러면 등기사항과 관련돼서요. 자,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부동산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나오게 될 것이고, 자, 부동산에 대한 권리 변동을 기록한다라고 했을 때, 자, 등기부에 기록되는 권리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요런 게 나오겠죠. 자, 권리 그러면 일반적으로 물권이 되겠지만은 물권이 아닌 권리도 때로는 등기할 수가 있고, 물권이지만 때로는 또 등기되지 못하는 권리들도 있어요. 그래서 등기부에 기록되는 부동산이나 그 권리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권리는 이런 것들을 봅니다. 자, 등기할 사항 해가지고 181페이지 있는데 이것은 일단 넘어가시고요. 넘어가시고. 자, 182페이지 보시면은 2에서 등기할 사항이 물건입니다. 자, 등기할 수 있는 사항의 물건은 이제 부동산만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은 우리가 일반 등기부에서 부동산 그러면은 토지와 건물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등기될 수 있는 것은 토지와 건물만 등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요. 자, 중요한 건 그 밑에 있는 내용이에요. 박스 있죠. 자, 요걸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등기할 수 있는 물건 또는 등기할 수 없는 물건 해가지고 밑에 나뉘어져 있죠. 자, 요것들이 가끔 시험 문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건 중에서 쉽게 보시면은 그냥 토지와 건물은 등기할 수 있을 것이고 토지와 건물이 아닌 것들은 등기할 수 없을 텐데, 자, 애매한 것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은 등기할 수 있을까? 이것은 등기할 수 있을까? 이런 애매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봅니다. 먼저 왼쪽 보시면은요. 자, 등기할 수 있는 물건과 관련돼서요. 하천법상 하천이라든지 도로법상 도로, 하천과 도로도요. 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등기는요. 동그라미 2번 보시면 그 위에 보시면요. 사건의 목적이 되는 것에 한해서 등기가 됩니다. 사건이라는 것은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물건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밑에 하천법상 하천이나요. 도로법상 도로도요. 개인의 소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천이나 도로도 개인이 소유할 수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고요. 또는 저당권 설정도 가능합니다. 소유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요. 매매 가능하고요.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매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당권의 객체도 돼요. 자, 그러나 하천이나 도로를요. 하천, 내가 강을 소유하고 있는데 거기 물을 내 마음대로 사용해 버리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가물어 가지고 사용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천이나 도로는요, 이제 공익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용익권 설정은 안 됩니다. 내가 소유하고는 있지만요, 내 마음대로 사용은 못하는 게 하천과 도로예요.
내 마음대로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사용권을 설정하는 건 안 됩니다. 그래서 하천도 소유권이나 저당권의 객체는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등기가 가능합니다. 자,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집합 건물의 전유 부분은 당연히 등기할 수 있죠. 우리가 앞에서 했죠. 또 규약상 공용 부분도 등기할 수 있어요. 다만 규약상 공용 부분은 표제부만 둔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지하실, 지하주차장도요. 부속 건물로 지하실도요. 등기할 수 있습니다. 지하실도요. 독립성을 가지고 있으면 독립된 건물로 등기할 수가 있고요. 지하 주차장도요. 전유 부분으로는 등기할 수 없으나 전유 부분의 부속 건물로 등기가 가능합니다. 부속 건물로 등기는 가능하다. 그냥 여기서는 좀 약간 외워야 돼요. 그래서 지하실, 지하 주차장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농업용 고정식 온실입니다. 자, 농지 같은 거 위에 고정식 온실 같은 게 있어요. 자, 이게 고정식이어야 돼요. 비닐하우스 이런 것들은 따로 등기 못합니다. 이건 건물 아니에요. 예,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농업용 고정식 온실은 등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이로라고 하는 것은요, 예, 콘크리트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요. 물건 쌓아두는 곳입니다. 비료 같은 거 쌓아두고 하는 곳이 바로 사이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고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그러면 토지와 그 정착물은 토지 위에 딱 고정되어 있는 정착물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이로도 등기할 수 있고, 비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비석이 있으면 비석 어떻습니까? 비 안 맞으라고 이렇게 비각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 비각도요, 이것도 등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유류저장 탱크, 개방형 축사, 방조제 있는데 이것도 기억하세요. 방조제도 건축물로서 등기할 수 있고요. 개방형 축사는요, 우리가 보통 건물 하면은요,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주벽이 있어야 되고, 기둥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붕과 기둥과 주벽이 있으면요, 우리는 이것을 건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 개의 요소가 갖춰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개방형 축사는요, 우리가 양계장이라든지 뭐 축사 같은 거, 돼지, 소 키우는 축사 같은 경우는 기둥이 있고요, 지붕도 있는데요, 주벽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벽이 없어요. 이런 것을 개방형 축사라고 합니다. 이 개방형 축사도요, 특별법에서요, 일정한 면적 이상의 개방형 축사들은요, 건축물로 봐서 등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특별법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개방형 축사. 그리고 유류저장 탱크가 있는데요. 자, 유류저장 탱크도요, 이거는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류저장 탱크 그러면은 우리가 민법에서 보셔야 되죠. 민법에서. 자, 어떤 토지가 있는데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자기가 여기 토지 위에 주유소를 합니다. 주유소 건물이 갑의 것이고요. 자, 주유소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유류저장 탱크가 있어야 되겠죠. 자, 유류저장 탱크는 갑이 자기 토지 소유자가 어떻습니까? 자기가 유류저장 탱크를 놨어요. 한 2억 들여서 놨다고 해보죠. 자, 그러면 이때 유류저장 탱크는요, 토지의 일부로 봅니다. 물론 주유소 건물은 토지와 독립된 건물로 보지만요, 이 유류저장 탱크는 토지의 일부, 즉 토지에 부합된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따로 등기할 수가 없어요. 유류저장 탱크를. 그러나 만약에요, 여러분, 민법에서 이런 게 있죠.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 소유자인데요, 을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빌려가지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주유소 건물을. 주유소 건물을 지은 다음에요, 을이 기름 팔기 위해서 유류저장 탱크를 만들었어요. 2억 들여서.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것은 을이 만든 거죠. 자,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은요, 이 토지에 대한 임차권, 토지 사용권을 근거로 해서요, 토지 사용권에 의해서 주유소도 있고 유류저장 탱크가 있는 거죠. 그럼 이런 경우에도 을이라는 사람이 유류저장 탱크를 2억 들여서 만들었는데 뭐 유류저장 탱크를 만들자마자 토지에 부합돼서 토지의 일부가 돼버린다. 그러면 을은 어떻습니까? 유류저장 탱크 만들자마자 갑이 2억 원이 어떻게 돼요? 소유권 취득해 버리는 거죠. 바로 소유권 취득해 버리잖아요. 을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소유권 바로 뺏겨 버리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2억 들여서 만든 것인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민법에서 이런 게 있었죠. 원래 이렇게 부합이 됩니다. 부합이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나 독립된 권원, 을이라는 사람 임차권이라는 독립된 권원에 의해서 부속시켰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부합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을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독립적인 임차권이라는 권원에 의해서 부속을 시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부합이 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토지의 일부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토지의 일부로 보지 않으면 이 물건은 이제 을의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갑이 토지 소유자가 갑이 자기가 자기 토지예요. 2억 원짜리 유리저장 탱크를 만들었을 때는 토지에 부합된다고 하더라도 손해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어차피 토지 소유자도 갑, 유리저장 탱크 소유자도 갑. 이게 부합된다고 해서 전체 소유자도 갑. 이런 경우는 부합을 인정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러나 권원에 의해서 부속시켰을 때는 을이 만들었는데 토지에 부합돼 버리면 을이 만들었는데 토지의 일부가 돼 버리면 을이라는 사람은 손해를 보게 되잖아요. 따라서 권원에 의해서 부속시킨 유리저장 탱크는 부합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부합되지 않으면요. 이것을 부동산으로 보느냐 동산으로 보느냐. 토지에 딱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동산이 되는 거죠. 자, 부동산이기 때문에 유리저장 탱크를 등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유리저장 탱크는 어떻습니까? 이 주유소 건물의 종물이 되겠죠. 주유소 건물의 어떤 상용에 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유소 건물의 종물이 되겠죠. 그러나 이제 등기는 따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등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유리저장 탱크도. 자, 그러면 오른쪽에 보시면 등기할 수 없는 물건을 보죠. 등기할 수 없는 물건. 자, 집합 건물의 구조상 공용 부분은 등기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가설 건축물, 가건물 이런 것들은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등기할 수 없고요. 견본주택, 모델하우스 이런 것들도 등기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터널, 교량, 축대, 담, 토굴 이런 것들은요. 그냥 토지의 일부로 취급하기 때문에 따로 등기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관광용 해상 호텔의 선박. 자, 선박인데요. 이것을 호텔로 개조했어요. 호텔로 개조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선박일 뿐입니다. 건물은 아니에요. 따라서 건물로 등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옥외 풀장, 비닐하우스, 주유소 캐노피. 주유소 캐노피는 이제 주유할 때 어떻습니까? 비 안 맞으라고 이렇게 지붕이 있는 거 있죠. 자, 이런 거, 주유소 캐노피, 비닐하우스, 옥외 풀장 이런 것들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에 그냥 부합돼 버리는 것이죠. 부동산의 일부로 봅니다. 그리고 지붕이 없는 공작물요. 이런 것도 토지의 일부, 또 건축물의 어떤 일부로 취급을 하는 것이지 따로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붕이 없는 공작물은 보통 이제 토지의 일부로 취급하게 되겠죠. 건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방조제 부도시설. 자, 방조제는 독립된 등기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은 방조제 부대시설. 그래서 뭐 배수 관문 이런 것들은 그냥 방조제 일부일 뿐이기 때문에 따로 등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따로 등기할 수 없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등기할 수 있는 물건, 없는 물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등기 사항이 되는 이제 권리죠, 권리. 자, 모든 권리가 다 등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부동산에 대한 권리라고 해서 다 등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보통 권리에는 이제 물권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채권이 있을 텐데 원칙적으로 물권이 등기가 되고 채권은 등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나 물권 중에서도 예외적으로 등기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점유권이라든지 유치권 이런 것들은 점유에 의해서 공시되는 물권들이기 때문에 따로 등기할 수가 없고요. 채권은 원칙적으로 등기할 수가 없지만은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이라든지 또는 환매권 같은 경우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 민법에서 따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기 때문에 등기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은요, 등기할 수 있는 권리, 없는 권리가 있는데, 이것도 좀 기억하시죠. 자, 소유권,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우는 내용은 아닙니다.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그냥 기억만 해두세요. 채권담보권이나 권리질권 이것은 여러분 민법 시간에 공부를 하지 않는 내용이지만 이런 것들도 때로는 등기가 가능하다라는 거.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이것은 뒷부분에서요. 뒤에서 등기 절차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때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권리질권, 채권담보권도 등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임차권, 맨 밑에 있는 환매권, 채권이지만 등기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것은요. 가등기입니다. 가등기. 장래 확정될 권리, 즉 채권자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가능하다. 가등기는 우리가 가등기 시간에 다시 합니다. 가등기. 그래서 가등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등기할 수 없는 것은 점유권, 유치권은 물권이지만 등기할 수 없고요. 동산에 대한 질권은 동산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등기할 수 없고요. 자, 주의토지 통행권이요. 주의토지 통행권은요. 소유권의 일부일 뿐인 것이지 이것이 독립된 어떤 권리는 아닙니다. 따라서 주의토지 통행권을 따로 등기할 수는 없고요. 또 밑에 물권자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인정되지 않죠. 가등기는 채권자 청구권 보존을 위해서만 가능하죠.
이것은 가등기 시간에 다시 이제 다루게 됩니다. 다르게 되고요. 자, 그래서 등기할 수 있는 권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걸 보았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보시면은 등기할 사항이 이제 권리의 변동입니다. 권리 변동.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변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보시면. 자, 이것과 여기서 민법과 등기법에 관한 내용이 조금 이제 상이하기 때문에 이거 좀 보시면 되는데. 자, 등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민법에서는 어떻습니까? 등기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하는 곳은요, 민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민법 186조를 보시면요, 그러니까 민법 186조에서는 이렇게 돼 있죠.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에 대한 득실 변경이니까 권리의 변동이 되겠죠. 권리의 변동, 발생 변경 소멸을 말하는 거죠. 부동산 물권이 변동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물권이니까 이제 이렇게 쓰면 물권이라고 쓰면 되겠죠. 부동산에 대한 물권 변동을 위해서는요, 반드시 어떻습니까? 등기를 해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나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상속이나 수용 이런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부동산에 대한 물권 변동에 있어서는 등기가 필요 없다라는 거죠. 등기가 필요 없다. 자, 이 내용이 어떻습니까? 이 내용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냐, 법률 행위에 대한 물권 변동이냐 있어서 이것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민법. 이것은 어떻습니까? 민법 187조에 나와 있고요. 이것이 민법 187조에 나와 있죠. 민법. 그래서 민법상 등기사항, 즉 민법은 물권 변동을 다룹니다. 자, 민법상 등기사항은요,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만 등기사항이 되는 것이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사항은 아닙니다. 민법에서는 물권 변동을 다루는 거죠. 자, 그러면요, 이때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을 보죠. 자, 그러면 등기하여야 물권이 변동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민법에는요, 그러면 등기를 어디서 어떻게 누가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갑으로부터 을이라는 사람이 매수를 했을 때요,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되는데 누가 어디서 어떻게 등기를 해야 되는지 이런 절차가 없으면 등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등기 절차에 대해서는요, 민법이 규정해 놓지는 않았어요. 민법은 실체법이어가지고 권리 의무에 관한 권리 변동만 규정해 놓지 자세한 그 절차를 규정해 놓지는 않고 그냥 등기를 해야 된다고만 규정해 놓고요. 그리고 그 등기 절차에 대해서는요, 따로 이제 부동산 등기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등기 절차는요, 민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따로 이제 부동산 등기법을 만들어서 부동산 등기법에서 그 등기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에 있어서의 그 등기 절차죠. 등기 절차가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당연히 규정되어 있어야 되겠죠. 등기 절차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의 등기 절차가 규정되어 있고요. 자, 그런데 자,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요. 자,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 없이도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때는요, 등기 없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러나 을이라는 사람이 병한테 처분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이것을 처분을 해요. 처분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등기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등기가 이루어져야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등기가 이루어져야 어떻습니까? 처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에 있어서도요, 상속을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처분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등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등기 절차가 당연히 규정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도 어떻습니까? 그 등기 절차는 부동산 등기법에 규정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야 될 등기 절차에 관한 사항. 등기 절차는 어떻습니까?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뿐만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도 모두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그 등기 절차가 규정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부동산 등기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야 될 등기 절차는 법률 행위뿐만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죠. 그러나 민법에 있어서 물권 변동이 되기 위한 등기는 어떤 경우가 필요합니까?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만 등기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등기 절차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까지 등기 절차는 규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보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요. 건물을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자,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등기 없이도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등기 없이. 그래서 등기 없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요. 민법상 이것은 등기사항은 아닙니다. 등기사항. 그러나 갑이 자기 앞으로 어떻습니까? 보존 등기를 해야만이 어떻게 돼요? 최초의 등기, 보존 등기 이렇게 등기를 해야만이 어떻습니까? 처분이 가능하다는 거죠. 처분이. 자, 그러면은 민법상으로는 보존 등기가 안 돼 있어도 갑은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래서 이 보존 등기는 민법상 등기사항은 아니에요. 보존 등기 안 해도 갑은 어차피 소유자니까요. 그러나 보존 등기가 있어야만이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보존 등기의 절차도 규정해 놔야 되는 거죠. 규정해 놔야 되는 거죠. 보존 등기를 어떻게 하는지. 규정이 돼 있어야 이 사람이 보존 등기를 통해서 처분할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보존 등기 절차도 어떻습니까? 등기 있어도 등기 절차를 규정해 놔야 되는 거죠. 그러나 민법에서는 보존 등기가 없어도 물권은 변동되니까 보존 등기는 민법상의 등기사항은 아니지만 부동산 등기법상에서는 보존 등기도 등기사항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상의 그 권리 변동은요, 민법상 등기를 필요로 하는 권리 변동보다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넓어가지고요, 우리가 보통 민법의 권리 변동 그러면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말하죠. 즉, 발생, 변경, 소멸의 경우에만 등기가 필요하지만, 그래서 등기사항이 되는 거죠. 그러나 부동산 등기법에서의 등기사항은 발생, 변경, 소멸뿐만 아니라 보존을 하는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등기사항이 되는 거죠. 보존 등기도 등기사항이 된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에서 말하는 권리 변동은 민법보다 범위가 좀 넓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부동산 등기법에서 등기 절차를 규정해 둬야 되는 권리 변동, 물권 변동에는요, 발생, 변경, 소멸뿐만 아니라 이거는 외우세요. 거기서 그래서 183페이지 하단에 있죠. 이거 외우세요. 6가지입니다. 보의, 변소, 설처. 두 문자로 외우세요. 아이야, 애야, 화장실 청소 좀 철저해라. 보의, 변소, 설처 외우십시오. 그래서 등기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야 되는 등기 절차는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뿐만 아니라 그 권리의 보존, 이것도 등기 절차를 규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존, 이전, 변경, 소멸, 설정, 처분 제한 이 6가지가 등기 절차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이 6가지에 대해서 등기사항이 규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등기법상 등기사항이 규정되어 있어야 되는 것은 6가지가 된다. 그래서 보존, 이전, 변경, 소멸, 설정, 처분 제한까지 다 등기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자, 순서는요, 이렇게 외우는 것은요, 우리가 나중에요, 이 6가지 등기 중에서 가등기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가등기 안 되는 것은 맨 처음에 있는 보존 등기하고 맨 뒤에 있는 처분 제한, 이 2가지는 가등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가등기가 안 되는 것을 우리가 구별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순서대로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양가로 1번 보시면, 자, 부동산 등기법 3조는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와 그 다음에 권리에 관한 사항인데, 권리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 담보권, 임차권 이런 권리 등에 대해서요,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는 거죠. 그래서 등기 절차는 권리 변동, 민법상의 권리 변동 사항보다 더 넓다라는 것이죠. 더 넓다. 6가지를 등기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요, 181페이지 보시면은 등기할 사항에 의해가지고 요게 이제 해결이 됩니다. 자, 양가로 1번 실체법상 등기사항과 양가로 2번 절차법상 등기사항이 있는데요. 실체법은 민법을 의미하고요. 부동산 등기법은 그 등기 절차만을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절차법이라고 하고, 민법은 권리 변동, 권리가 발생했느냐, 소멸했느냐 이런 권리 변동을 다루기 때문에요. 실체법이라고 해요. 그럼 민법상의 등기사항보다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은 더 넓다라는 거죠.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까지
절차법에는 다 등기 절차가 규정을 해놓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체법상 등기사항보다 절차법상 등기사항이 더 넓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배울 내용은 우리가 부동산 등기법을 다루기 때문에 우리의 그 등기법에서의 등기 절차의 대상은 이제 6가지를 다 다루게 됩니다. 그 하나하나는요, 우리가 2장부터 이제 하나씩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넘기시면은 184페이지 보시면요, 물권 변동과 등기와의 관계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공부하시는 거죠. 그래서 법률행위에 의한 경우는 등기가 필요하지만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등기가 필요 없다라는 거죠. 다만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중에서 유일하게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 딱 하나 있죠. 점유취득수요죠. 점유취득수요. 자, 이것을 제외하고는 다 뭐 법률의 규정에 의한 등기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가 필요 없는 거죠. 자, 이것은 민법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생략을 하고 우리는 이제 절차법상 등기 사항에 대해서 다룬다. 라는 것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동산에 대한 이제 개별 권리들에 대한 이러한 등기를 하는 절차들을 이제 하나씩 이제 다루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인 그 절차에 대해서는요,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요. 자, 이 시간에는 이제 등기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 그러니까 등기 사항들이죠. 사항들, 그리고 뭐 등기에 관한 장부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보았습니다. 자, 등기 사항은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